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세상, 스마트 모바일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강사 정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스마트폰 함께 재미있게 비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한 세상, 기본만 알아도 일상생활이 편해요. 그 기본이 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한 기본 터치와 아이콘만 이해하더라도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 안 되게 스마트폰의 절반은 다 배웠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상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스마트폰 교육이 왜 필요할까? 스마트폰을 왜 배워야지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니, 그냥 전화 걸고 받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왜 배워야지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자, 우리나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 사용자가 6,700만 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천만 명이라고 기준을 봤을 때 일단 국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판매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더 많은 진짜 갓난아이들이 사용을 안 한다고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어찌 보면 폰을 두 개씩 쓰시는 분들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직업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래도 그만큼 많은 사용자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때 100만 명 이상 사용을 하면 패션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오, 패션이야.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500만 명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트렌드가 된대요. 그리고 1000만 명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문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사용이라는 것이 많은 대중들 사이에 문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요.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굉장히 오래된 신문 같죠. 우리나라는 1910년 전후해서 광복을 전후해서 문맹 퇴치 운동이 있었죠. 한글을 깨우치고 받아들여서 조금 더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돼야지 된다 해서 학교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우리나라가 발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 2010년도 이후부터 디지털 문맹의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2010년도 이후, 근데 더 심각해진 건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지금 작년부터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해야지 되고 지금은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보고 있으시잖아요. 저의 영상도 마찬가지. 보통 일반적으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직접 면대면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옆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됐고 초중고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서도 이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고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가 필수 사용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은행을 갈까요? 안 갈까요?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을 가지 않습니다. 은행은 그러면 누구만 갈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신문에 났었는데 얼마 전에 버스로 2시간 타고 가셔가지고 은행에서 업무를 보시고 다시 2시간 버스를 타고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을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 기기로 다 해결을 하고 있는데 정말 디지털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세계에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원 사업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또는 다른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시더라도 이 스마트폰을 좀 잘 배우셔서
손쉽게 가족들과도 소통할 수 있고요. 다른 분들은 그냥 전화만 걸어서 자식 얼굴들도 보고 싶은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목소리 듣는 것도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전화번호 누르려니까 되게 복잡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무료로 얼굴 화상 통화라고 하죠.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서로 보내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하게 한 번 본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 손 안에 스마트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저희는 스마트폰, 네, 기계를 이렇게 가지고 보고 있죠. 이 안에 모든 기능들이 다 있는데 과거에는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때부터 이 손전화라고 해서 네, 휴대폰이 생기기는 했었지만 자, 텔레폰 저런 전화기는 일상 가정집에서 또는 회사에서 볼 수 있었던 전화예요. 그런데 이런 전화기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도 별도로 있었죠. 인터넷이 발달이 됐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안에 모든 있는 기능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전화, 컴퓨터,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이런 프로그램들까지 싹 다 들어가져 있는 것이 바로 네,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스마트라는 것이 똑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양한 일들을 해결을 해주는 똑똑한 폰이다, 똑똑한 전화다 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붙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가지고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단 1%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카카오톡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쭉 열어놓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출근길,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들을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은 출근길에 어떤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종이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이신문도 이제는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서 손쉽게 실시간으로 정보들을 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드라고 써져 있는데 전 세계 유명한 이런 석박사 분들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유명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강연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다 번역이 돼서 자막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테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주 보고 계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전 세계인들이 어떤 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올려주고 요즘에는 TV를 통해서도 음악을 듣고 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드라마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달력이 또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을 체크하고 저장해 놨다가 시간이 되면 나에게 알림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아마 1년 중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새로운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칠하시면서 이날은 딸 생일, 이날은 제삿날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이렇게 설정을 다 해놓으시고 기록을 해놓으시고 때가 되면 알람이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캘린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달력, 일정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메일이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에는 종이에다가 예쁜 종이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보내주고 보내오고 해서 받아서 읽던 그런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말 먼 옛날이 된 것 같아요. 우편물을 받아보는 건 이런 지로 영수증이나 아니면 특별히 알림이 있을 때 오는 그런 것들 빼놓고 손편지를 받아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폰으로 그렇게 손편지를 쓰듯이 타자를 입력을 해서 글자를 입력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주고받고 있죠. 그리고 옆에 또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 세계인들이 언어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등등 베트남어도 있을 거고요. 정말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내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이 말을 예를 들어서 베트남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러면 베트남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굿모닝 하면 제가 굿모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영어로 말해주는 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즘에는 물론 이제 시내도 그렇고 외국에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 이제 시부모님들하고 언어 간의 소통이 안 돼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은 스마트폰에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면 가족들 간에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언어 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런 것들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는 에버노트라고 해서 메모장이에요. 근데 이 앱밖에 없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메모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종이를 들고 다니면서 시장 가실 때나 내지는 중요한 기록을 해야지 될 때 메모장을 따로 적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메모장을 열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놓고 또 뭔가 예전에 적어놨던 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단어 하나를 넣어가지고 찾으면 네, 아주 오래전에 메모해놨던 기록들도 이렇게 대신 찾아주는 거죠. 우리가 노트에다 적어놓게 되면 계속 페이지 넘기면서 꼼꼼하게 살펴봐서 찾아야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메모장 하나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캠코더 모양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유스트림이라고 하는데 조금 한참 전에 대통령이죠. 네,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선거에 나올 때 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성공한 케이스이기도 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우편물로 이렇게 홍보 전단지를 보내야지 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대요. 인터넷이 다 터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을 볼 수 있는 건 스마트폰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MBC, KBS 뭐 이런 공영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그 전파가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더라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지금은 유튜브도 실시간으로 하잖아요.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에 뭐라고 잔뜩 썼는데 사실 바닷가에서 네, 뭔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생산하는 뭔가가 다른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도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라이브 커머스 해서 라이브로 방송하면 MBC, KBS, SBS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드실 텐데 실시간으로 저도 지금 제가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녹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만든 제품이 이거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저의 방송에 들어와서 들을 수 있게끔 이제는 개인이 방송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SNS 채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한 번, 두 번 접하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유튜브라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카카오톡도 있어요. 카카오톡도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로 인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케팅 회사에 돈을 주고 맡겨서 하던 시대가 이제는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과 무료로 영상 통화도 하고 네,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신저도 생겼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팩스도 보낼 수 있고요. 명함도 저도 예전에 명함을 서로 이제 만나게 되면 주고받고 하는데 그 명함을 네, 책상에 이렇게 열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찾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하는 네,
명함 관리해주는 앱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치거나 내지는 그때 기억이 어슴프레 난다 그러면 비슷한 단어를 넣어서 찾아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것들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정말 되게 다양하게 많지만 네,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지금은 차에 내비게이션이 다들 달려 있는데 차의 내비게이션은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역할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것도 되고요. 예전에는 CCTV 같은 것들을 이제 공공의 기관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에 들어가서 교통정보를 직접 찾아서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이 막히고 있는지 우리가 그 CCTV를 직접 확인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 카카오톡만 해도 그냥 문자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사진, 영상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물건도 판매하고 또 구매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앱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들 중에서 제가 뽑아서 몇 가지만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는데 사실 여기에 나열하고 보니까 이런 정도는요 한 1%밖에 안 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학습을 할 때도 마찬가지 공부할 때도 요즘에는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 코로나의 단계가 올라가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자체적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컴퓨터가 없는 친구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진짜 내 몸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당연히 배움에 어려워 하기 싫어 라고 하시는 마음이 든다면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스마트폰에 안에 들어가져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건 똑똑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까먹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될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소통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단순하게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다양한 소통 기구들을 통해서 많은 이 세상 전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실 수 있고요.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시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또는 손녀, 손자분들하고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얼굴 보면서 통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자 메시지만 보내도 되지만 음성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기초 단계부터 여러 가지 우리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는데 처음에 제목에서 썼던 것처럼 기본만 알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근데 그 기본이 뭘까 궁금하시죠? 자, 스마트폰의 기본은 터치 방법과 아이콘 이미지라고 해요. 아이콘이 뭐지? 라고 하는데 우리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면은 그림으로 이렇게 사과 표시처럼도 되어져 있고 전원 버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전 세계 만국 공통어라고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사람만 쓴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삼성폰을 해외에서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화장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의 구분은 남자 그림과 여자 그림, 파란색 남자 그림, 빨간색이나 핑크색 여자 그림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된 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치 방법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알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터치 방법은요. 자,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그냥 터치, 이렇게 한번. 제가 터치를 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어두웠던 부분이 이렇게 밝아졌어요. 자, 볼게요. 어두워요. 근데 탁 터치하거나 열려고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러면 눌러보시면 터치를 했을 때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요게 바로 터치.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사진을 찍어야지, 아니면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야지 라고 하실 때 뭔가 눌러보시면 한번 터치하면 열려요.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열린다라는 거를 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동작의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 이렇게 톡 하고 터치를 하면 열리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 터치하는 건데요. 톡톡 하고 터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사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지 편집하거나 영상을 이렇게 만들 때 글씨를 입력하거나 할 때 두 번 터치할 때가 나와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세 번째, 지금 롱탭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롱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 롱탭은 뭐냐면 길게 누른다인데, 길게 누르라고 해서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둘, 2초예요. 2초 이상 눌렀다가 손을 떼시는 건데, 자, 한번 볼게요. 화면에 변화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무 배경이나 그냥 2초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자, 뭔가 띵 하고 움직이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 롱탭. 2초 이상 길게 눌렀다 손을 뗀다 라는 거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다른 기능들을 찾아내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롱탭은 이렇게 바탕에 아무 화면이나 꾹 눌렀다 떼셔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필요한 뭔가를 찾아서 눌러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화를 걸어야지 할 때도 이거 꾹 눌러볼게요. 꾹 눌렀더니 뭐가 나와요. 지금 자세하게는 네,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따가 실습할 때 같이 보여드리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뭔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막 뭔가 돌리시잖아요. 위로, 아래로 돌리는 걸 스크롤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드래그는 꾹 눌러서 이동해 주는 거예요. 자, 꾹 눌러서 이동해 주는 거를 스크롤, 네, 드래그 끌기라고 해요. 지금 화면상에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화면에다 대고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진 보시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금 자세히 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보실 때 오므려서 늘리는 걸, 네, 줌인, 줌아웃이라고 해요. 단어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터치할 때 한 번, 톡톡 두 번, 그리고 꾹 눌렀다 떼는 거, 이런 정도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아이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이동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이 화면에서 네, 저장, 세이브, 다운로드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거나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저장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V자 체크, 하단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내려가거나 옆으로 이렇게 보내지거나 이런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여기까지가 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저장이고, 자, 저장이라는 단어는 확인, 적용, 다음, 선택. 단어는 틀리지만 아, 다음이라는 뜻이구나. 요거를 눌러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삭제나 지우기는 영문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되어져 있는 폰들은요, 영문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삭제, 지우기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을 네, 아이콘,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 그러면 삭제, 자, 우리 뭔가를 버릴 때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겠다 그러죠. 그래서
삭제, 지우기, 버리기, 이거는 쓰레기통 모양이 기본으로 나와요. 선생님 이거 지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실 때는 쓰레기통 선택하시고, 자, 우리가 버릴 때 물건을 집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근데 물건을 집는다라는 게 터치예요. 터치라면 그 물건이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단이나 상단이나 그때 쓰레기통의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때 쓰레기통 모양을 눌러주시면 지우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빼기, X, 그 다음에 지우개 모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삭제나 지우기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설정이다라는 거는 뭔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바꾸고 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궁금하다, 나는 지금 핸드폰이 자꾸 금방금방 꺼져요, 뭔가 만지다가 잠깐 딴짓하면 까맣게 이렇게 잠겨요 라고 하시면 어디로 가시면 돼요? 설정. 자, 저는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실 때 어디로 가시면 돼요? 설정. 그런데 이 설정이라는 단어가 환경 설정이라고 나올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뭘로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 이 톱니바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내가 뭔가 궁금하거나 뭔가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다, 내 필요에 따라서 뭔가 확인해 가지고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화면 안에 톱니바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데 이 톱니바퀴 모양이 더보기로 표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점 3개, 가로, 줄 3개, 내지는 세로로 점 3개. 제가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 좀 어렵다 그러실 때는 뭐부터 외우시라고 하냐면 점 3개, 줄 3개, 톱니바퀴, 요것만 외우시라고 해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 한글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크기 조절, 글씨 크기, 뭐 밝기 조절, 내지는 뭐 이렇게 화면 꺼짐 조절, 이런 것들이 그 설정 안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 글자를 터치하기만 하면 돼요. 글씨와 그림을 아이콘이라고 했죠. 이런 것들이 아이콘이에요. 그런 아이콘들을 터치하면 들어가져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실 때는 이 한 화면이 책하고 똑같아요. 한 화면에 다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터치하고 들어가서 아,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다음 장으로 넘어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유, 전달, 보내기. 왜 그거 있잖아요. 나 사진 좀 보내줘요, 이렇게 하거나, 내지는 여러분들 바닷가에 계시다고 했는데 바닷가에서 사진이 해 지고 뜨고 바닷가의 풍경이 멋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진을 찍은 걸 나의 친구들이나 자식들이나 이렇게 보내주고 싶어요.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기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유, 전달, 보내기가 영문으로는 쉬운데 영문으로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3가지 단어를 알고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공유는 요 버튼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자, 저장이라고 하면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핸드폰에서 나에게 내 핸드폰으로 저장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에게 오는 거니까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보내는 거잖아요. 화살표 방향, 이 촉 모양이 저쪽으로 가 있어요. 저 위쪽으로 가거나 자,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보내기구나. 요 비행기잖아요. 비행기는 날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글자를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야지 된다. 그럼 문자를 입력하고 문자 보내기는 이거구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콘 그림만 살짝 이해하는 연습만 하시면 스마트폰이 정말 쉬워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눌러 보시면서 터치하는 거 해보도록 할 텐데, 딱 3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스마트폰을 같이 화면을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보이시죠? 네, 제 화면하고 여러분들 화면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면이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하고 찾으시면 돼요. 자, 검지손가락을 이용해서 빈 공간을 꾹 눌러 보시면, 자, 꾹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나오시죠? 여기 뭐래요? 배경화면이라고 써 있어요. 아, 배경화면 바꾸는 거구나. 아, 위젯을 바꾸는 거구나. 뭐 위젯이라는 게 있구나. 그럼 위젯이 뭐지? 이렇게 눌러보시면 돼요. 자, 일단 하나하나 다 설명은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그림과 함께 글자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홈 화면 설정하기라고 나오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설정은 톱니바퀴 모양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는 거 한번 했어요. 자, 롱탭을 했는데 이번엔 탭하기 전에 자, 두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렇게 내리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다 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내리시면 스마트폰의 기본 설정을 할 때 톱니바퀴가 보이시잖아요. 자, 이 톱니바퀴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톱니바퀴 모양이 흰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어요. 화면 설정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요가 아니라 찾으시면 돼요.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고 상단에 있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화면을 내려가지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나오는 게 화면 설정이에요. 요즘에 폰의 기종에 따라서 저처럼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올려보시면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정해야지 될 것들이 자, 일단 화면의 크기, 글자 크기와 화면의 밝기 조절, 그리고 화면 꺼짐 기본적인 거 한 3가지 정도만 해볼게요. 나머지는 여기 소리 진동 설정하는 거, 알림 설정하는 거, 디스플레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밝기, 블루라이트 필터, 홈화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눌러보시면 돼요. 자, 글자를 터치 한번 해볼게요. 자, 터치를 했더니 여기 밝기 조절이 있어요. 화면이 너무 밝아서 조금 어둡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점이 보이시잖아요. 꾹 눌러서 터치 방법 알려드렸어요. 드래그라고 했는데 드래그 또는 네, 스크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좀 밝게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보시면 여기에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 있어요. 자, 글자 크기를 눌러볼게요. 글자 크기를 저는 중간으로 했어요. 제가 시력이 좋아서 중간이 아니라 자, 보세요. 제가 제일 크게 이렇게 해볼게요. 자, 크게 해놨더니 글자 크기가 이 크기로 땡땡땡 하고 나왔어요. 점점점 더보기죠. 근데 이 점점점은 눌러도 안 들어가져요. 자, 화면 안에 보여야지 될 글자들이 글씨가 너무 커서 숨겨져 들어간다 그러면 그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글자가 화면이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글자 크기를 중간으로 해 놓으시고 추천, 자, 돋보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도 가끔 이제 스마트폰 수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시력이 좀 안 좋아져서 안경을 쓰고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자가 너무 커서 숨겨지는 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다 나오는데 설명이 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가운데다 놔주시고요. 정말 시력이 조금 딸려서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글자를 굵게 해주는 걸 해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화면 안에 그림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보니까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거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뒤로 가세요 라는 의미죠. 하단에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자, 폰의 기종에 따라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눌러보세요. 자, 첫 번째는 글자 크기를 조절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봐서 자, 여기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이 있어요. 요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보니까 보통 금방금방 꺼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초나 30초가 눌러져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도 화면이 한 15초나 30초 있다 이렇게 꺼지겠죠. 그래서 화면 자동 꺼짐, 자동으로 꺼지는 거를 보통 저는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때문에 10분 동안 해놓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주 좀 사용하고 있을 거다 그러시면 10분으로 해놓으시고요. 그러면 얘가 10분 동안 켜져 있으면 배터리도 금방 닳게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건 다 뭔가 확인해 보고 필요한 걸 다 했다 그러시면 자, 전원 버튼이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전원 버튼은 아실 거니까 요거를 꼭 누르시면 화면이 닫히죠. 그래서 수동으로 꺼주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자동 꺼짐 시간을 좀 맞춰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홈화면 한 번만 눌러 볼게요. 홈화면을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위로 이렇게 올려 보시면 자,
화면 구성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화면 구성도 앱이 너무 작아서 안 돼요 라고 하시면 이 홈 화면 배열을 저처럼 이렇게 크게 해 놓으시거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 또 다른 사이즈들이 있어요. 조금 더 작게 볼 수도 있고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설정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앱스 버튼인데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서 자 볼게요. 화면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요거를 누르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가져요. 그때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는 톱니바퀴 모양이 보이시죠?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아까 나왔던 그 화면을 설정을 하셔도 돼요. 자, 근데 굳이 이렇게 요즘에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나온 폰들은요, 요 앱스 땡땡땡 요게 없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유는 화면을 손으로 들어서 앱스 화면으로 가려면 요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봤는데요. 자, 터치 방법 몇 가지 안 돼요. 자, 같이 한번 해보면 톡하고 터치하는 거 누르면 들어와져요. 글자든 아니면 그림 아이콘이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꾹 눌렀다가 떼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에 힘껏 이렇게 눌러요. 이게 잘 터치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누르는데 자, 이게 막 누르면 유리예요. 깨지지 않아요. 꾹 누른다고 해서 들어가지지도 않아요. 요 지문 가운데가 있거든요. 요 지점으로 내가 원하는 글자와 앱을 터치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놓고요. 화면에 보면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하고 터치 방법 그리고 네,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오른쪽 왼쪽 밀고 오므리고 늘리고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게 기본이에요. 사실 어느 앱을 타고 들어가든 여러분들이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겁 없이 누르셔도 돼요. 망가질까봐 걱정이다. 아, 진짜 3살짜리 아이들도요, 게임을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아이들이 언어를 알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눌러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너무 겁먹지 말고 그리고 어렵다 힘들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면서 아,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